아름다운 비상이 시작되는 곳, 수원여자대학교. 안녕하십니까. 프로바이크피 송교환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피팅을 하기 위해서 신체 측정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측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일단은 자전거 구매 전에 나한테 맞는 사이즈의 자전거를 고를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전거를 구매한 뒤에 부품별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되는 어떤 값들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신체 측정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신체 사이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값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산식에 의한 그 자전거 조정값은 절대값은 아니고 피팅을 하기 위한 기초값에 해당됩니다. 이 기초값에 맞춰서 우리가 자전거를 피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 피팅을 위해서 신체를 측정해야 되는 항목들은 이렇게 11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제가 먼저 소개한 항목들도 있고 오늘 처음 나타나는 항목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신장, 체중, 인심, 또 아래팔 길이, 팔 길이, 전체 팔 길이, 윗다리 길이, 아랫다리 길이, 어깨 너비, ASIS, 좌골 너비, 이렇게 11가지 항목을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인심입니다. 인심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차례 소개를 했고요. 거기서 맞춰서 하면 되는데 몇 가지 질문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심을 잴 때 그 발의 너비는 대략 어느 정도 되면 좋겠느냐. 그래서 안쪽 기준으로 대략 한 25cm 정도 내외의 발 너비를 유지하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가랭이 사이에 수평계나 두꺼운 책을 꽂게 되는데 위로 들어 올릴 때는 조금 세게 들어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한 번에 측정 값을 정하지 마시고 여러 차례 측정을 해서 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빕을 입고 재는 게 좋으냐 아니면 그냥 일반 속옷 정도면 충분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빕을 입고 쟀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이게 세게 올려서 측정을 할 때 두 가지 값의 유의한 차이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빕을 입고 재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체 길이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상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앉은 상태에서 엉덩이에서 그 쇄골 높이까지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참 측정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따로 별도로 만들어준 그 방법은 선 자세에서 발바닥에서부터 쇄골 높이까지 재면 됩니다. 그래서 재고 거기서 인심을 뺀 값이 상체 길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재보고 저렇게도 재보고 이렇게 실험을 좀 해봤는데 앉아서 쟀을 때와 요 산식에 의한 측정 방법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자가 피팅하기 위해 상체 길이를 잴 때 혼자서 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책이라든지 수평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벽에다 갖다가 대고 그러니까 그 쇄골, 양쪽 쇄골이 만나는 그 지점에 위쪽 끝 지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하면 이 상체 길이가 될 수 있습니다. 팔 길이를 측정하는 것은 3가지 항목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아래팔 길이, 팔 길이, 전체 팔 길이. 아래팔 길이는 팔 끝서부터 여기 볼펜 중심까지 지난번에 영상에 한번 소개했었지 않습니까? 그 길이. 그 다음에 팔 길이는 견봉점. 그 어깨 너비 측정할 때 우리가 견봉점 얘기했었죠. 그래서 견봉점에서 이 볼펜의 중심까지. 그 다음에 전체 팔 길이는요, 의자에 앉았을 때 등을 완전히 그 벽에 밀착한 상태에서 벽 끝서부터 볼펜 끝까지, 여기까지가 전체 팔 길이가 됩니다. 자, 다리 길이는 2가지 항목입니다. 윗다리 길이, 아랫다리 길이.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윗다리 길이를 측정을 할 때는 수평계를 무릎 앞쪽에 두 발을 모아서 밀착을 시켜서, 그러니까 엉덩이도 의자 끝으로 붙여서 거의 그 벽에 닿아야 되겠죠. 그래서 벽 끝에서부터 무릎 앞쪽 끝까지가
윗다리 길이고요. 아랫다리 길이는 수평계,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수평계를 무릎 위에 얹어 놓고 바닥에서 수평계 끝까지 이렇게 측정을 해주면 아랫다리 길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깨 너비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어깨 너비는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양쪽 그 견갑극, 그러니까 견봉점 끝에서부터 끝까지의 너비를 측정을 합니다. 요걸 측정을 할 때는 이렇게 휘어지는 줄자로 측정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뭐라 그러죠? 휘어지지 않게 끝과 끝의 어떤 지점을 우리가 측정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휘어지면 이제 거리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요.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업용 줄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자가 크게 휘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측정을 하면 큰 오차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ASIS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ASIS 역시 소개를 여러 차례 했었죠. 그리고 또 그림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본인의 이 좌골의 앞쪽을 만져보면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끝과 끝 지점을 측정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여러 차례 우리가 만져가면서 측정을 해야 되고요.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본인이 본인의 ASIS를 잡고 앞에서 다른 사람이 측정을 도와주는 방법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 재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좌골 너비. 좌골 너비는 또 이것도 역시 영상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골판지에 앉아서 측정하는 방법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골 너비는 그렇게 측정을 하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측정을 이제 해보시면 됩니다. 측정된 값은 이제 잘 정리를 좀 해 놓으시고요. 측정된 값을 또 이렇게 올려놓은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서 계산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사이즈는 어떤 사이즈며 여러분들에 맞는 자전거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체 측정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비상이 시작되는 곳 수원여자대학교.